안녕하세요. 라이범TV 라이범입니다. 오늘은 방을 처음 구하시는 사회초년생 및 학생들을 위해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팁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범TV에서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해가 잘 들어와야 된다, 수압을 확인해라, CCTV 있는지 봐라, 이런 사소한 사항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아닌 정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요즘 직거래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세권 인근에 주인 직접이라는 문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좋은 주인과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천사 같은 임대인을 만났다고 좋아했지만 나중에 나갈 때는 무섭게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임대인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저는 월세를 하루라도 밀리면 벌금까지 내야 된다는 어마무시한 계약서까지 봤습니다. 진짜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처음부터 어디에 이상이 있었던 거를 초보 자취생분들은 다 하나하나 체크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상이 있었던 건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원상복구하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보상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미리 이상 있는 거는 핸드폰으로 촬영해 놓으시고 문자 메시지 같이 기록에 남는 증거 자료들로 이거 이상 있어요 라고 미리 기록을 해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주시더라도 중개사무실 가서 공인중개사랑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직거래처럼 임대인 한쪽으로 쏠리는 계약이 아닌 가운데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면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추후에 보증금을 날릴 위험까지 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 돈 조금 아끼려고 큰 돈을 버리게 되는 경우를 방지해줍니다. 여기서 또 직거래를 하다 보면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혹은 제3자가 주인인 척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관계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 후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이용하면 집 주인이 맞는지 융자가 맞는지 융자 때문에 집이 위험하지 않은지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를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별인지 아님 중앙 시스템 방식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기, 가스, 소득세 같이 공과금이 월세에 다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극히 드문 경우고요. 보통은 쓴 만큼 공과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자취생들은 이 개념을 몰라 무턱대고 부동산을 계약했는데 개별적으로 공과금이 쓴 만큼 나오지 않고 너무 많이 나와서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까 중앙 시스템 방식의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공과금이 n분의 1로 나뉘어져서 정산이 되다 보니 큰 금액이 나와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중앙 시스템 방식은 제가 전기, 가스 같은 거를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비원이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그쪽에서 작동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작동을 안 하니까 편한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경이 한겨울이라고 할게요. 저는 직장인이라 출퇴근 때문에 거의 집에 와서 잠만 자요라고 했는데 그 건물 자체 내에서는 누가 낮에 있고 누가 밤에 있는지 몰라 하루 종일 보일러를 틀어놔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낮에 집에 있지도 않은데 보일러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겁니다. 낮에도. 물론 비용까지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깝죠? 공과금 생각 안 하시는 백수분들이라면은 대환영입니다. 보통 자취생들이 한겨울에 출퇴근해서 집에서 잠만 잘 때 따뜻하게 보일러를 켜고 신경 써서 생활을 하면은 가스 비용이 3만원에서 4만원 가량 나오는데 중앙 시스템 방식은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일을 갔는데 옆집에서 한여름에 낮에 집에 앉아서 에어컨만 켜고 있으면은 그것까지 제가 다 나누어서 내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방을 나누어서 한 세대라도 더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을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옆 세대와 맞닿는 벽을
똑똑 놓고 하듯이 두드려 보세요. 이때 만약 벽이 콘크리트가 아닌 합판 두드리는 소리라면 그 집은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방을 불법 개조를 할 때 비용이 비싸 콘크리트가 아닌 합판으로 벽을 나누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콘크리트가 아닌 합판이면은 소음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옆집에서 TV 보는 소리, 옆집에서 대화를 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반대로 내가 집에서 하는 통화나 친구가 놀러와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옆방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름이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불법 개조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꼭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로는 요즘 부동산 어플들이 많아서 어플을 보고 방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사진을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은 꼭 보러 나오셔야 합니다. 집을 볼 때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되는 게 교통,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집을 어플로 확인을 해보면은 대략적인 위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실제 해당 주소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으슥한 곳에 있거나 전혀 생각지 못한 한랭가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위험하지 않은지, 내가 원하는 교통이나 편의시설 등이 가까운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사진만 보고는 계약하지 마세요. 절대입니다. 저도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사진만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만 드리고 계약 진행을 몇 번 해봤지만 100% 다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사진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집이 습해 곰팡이가 있는지, 최강이 잘 들어오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혹은 집 크기가 제가 생각한 거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00%면 100%다 계약 해지 컴플레인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진만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진만 보시고 계약 진행을 절대 안 시킵니다. 꼭 보러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약금을 넣는다는 건 모든 사실을 다 감안하고 확인했으니 계약금을 넣는 거다라고 법으로 인정되니까 계약금을 넣을 때는 조금 신중하게 넣어주세요. 계약금을 넣는 경우 별 다른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옵션 사항을 잘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옵션을 사기엔 부담되고 그 집에서 얼마나 거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이 있는 집으로 방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옵션이 있는 방을 선택할 경우 추후 옵션이 고장나도 주인이 다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AS 비용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옵션 진짜 좋아요. 여기서 침대로 해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침대는 필요하시다면 기존의 옵션이 아닌 금액이 조금 부담되시더라도 새로 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보통 옵션으로 침대가 있는 집들을 보면 그 침대 위생 너무 안 좋아요. 전전사람 쓰던 침대 내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세입자가 퇴거를 하고 청소를 맡겨도 매트리스나 침대 커버 등은 새로 빨거나 소독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놔둬요. 그럼 그 침대를 제가 쓰게 되는 거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침대는 꼭 사서 들어오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옵션은 웬만하게 다 돼 있는 걸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0년 공인중개사 노하우로 남들이 말하지 않은 저만의 팁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집거래 시 주인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조심하세요. 집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과금이 개별 방식이 아닌 중앙 시스템 방식을 피하세요. 안 그러면 공과금 폭탄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 개조물인지 아닌지 잘 확인하세요. 소음 때문에 진짜 미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방을 구할 때 어플 사진만 너무 믿지 마시고 직접 돌아다녀 보세요. 사진에만 너무 혹하게 되면은 위치가 진짜 한랭가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옵션은 웬만하면 다 맞춰진 곳으로 돌아가세요. 살 필요 없어요. 요즘 옵션들 다 잘 돼 있습니다. 오늘 랄범TV에서는 자취생들 방구할 때 주의사항과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더욱더 재밌고 유용한 컨텐츠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랄방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